결국 런던에 남은 마지막 퍼즐마저 조각나버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10년 세월을 함께 피와 땀으로 적셨던 영혼의 단짝 벤 데이비스. 그가 지금 런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브라질의 18세 유망주 소유자를 영입하기 위해 254억 원을 던지며 10년 헌신한 부주장 데이비스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별 뒤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하는 소름 돋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데이비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유럽의 명문 클럽이 아닌 태평양 너머 미국 LA였습니다. 흥민아, 내가 간다. 오늘 우리는 254억 원에 팔려나간 토트넘의 의리와 손흥민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LA에서 다시 쓰여질 두 남자의 위대한 우정의 이막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적 시장의 황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던진 한마디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소유자가 토트넘으로 갑니다.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54억 원. 토트넘은 브라질 산토스의 18세 신성 소유자를 영입하며 리빌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소유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트넘이 내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팀의 살아있는 역사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2014년 입단 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몸을 던졌던 부주장이 고작 18살 소년의 자리를 위해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그나마 라커룸을 지탱하던 마지막 정신적 지주마저 차갑게 내팽개쳐진 상황. 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단 3경기에 출전하며 벤치를 지켰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토트넘을 원망하는 대신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마지막 소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등 유럽 클럽들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데이비스의 마음은 이미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있는 LAFC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전율했습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진짜 우정의 상징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 손흥민의 부모님과도 격에 없이 지내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일한 동료가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런던에서 손흥민이 떠날 때 벤치에서 눈물을 훔치던 데이비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잔디 위를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30년까지 손흥민이 뛸 것이라는 권경원의 예언처럼 데이비스 또한 그 여정을 미국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이제 LAF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토트넘의 멀티버스가 되려 합니다. 이미 손흥민이 13경기 12골로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등 뒤를 가장 잘 아는 데이비스까지 합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히 이것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 대적할 유일한 대항마의 완성입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을 불러 모아 왕국을 건설했듯 손흥민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 데이비스와 함께 미국 축구의 정상에 서려 합니다. 바로 어제 런던의 훈련장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데이비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친구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LAFC 스타디움. 그곳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데이비스가 마무리하거나 데이비스의 헌신적인 수비 뒤에 손흥민이 역전골을 터뜨리는 장면.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에 밀려난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우정의 위대한 역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4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 10년 우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균열을 우정이 어떻게 다시 메우려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를 버리고 유망주를 얻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구단의 영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LA는 이제 손흥민과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품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흥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런던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찾아 LA행을 선택하려는 벤 데이비스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의 이 비정한 숙청과 LA에서 제외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사건입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SI가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LS 현역 선수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뛰고 싶은 클럽을 물었더니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팀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의 LAFC입니다. 단순히 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구단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33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무엇이 미국 현역 선수들의 마음을 이토록 뜨겁게 만들었으며 왜 경제지 포브스는 손흥민이 곧 MLS의 미래라고 선언했을까요? 149년. 미국 축구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손흥민 효과,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전설이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설문에서 순위권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미국 전역의 프로 선수들이 가장 선망하는 팀으로 꼽은 LAFC. 설문에 응한 500명의 선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다. 손흥민과 위고 요리스가 버티고 있는 LAFC는 이제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섰습니다. 창단팀인 샌디에이고 FC가 2위에 올랐지만 1위 LAFC와의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직접 인정했다는 것. 그것은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월드클래스의 품격과 리더십이 미국 프로 무대 전체를 이미 장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LAFC 구단이 공식 발표한 데이터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직후 구단 관련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339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대비 무려 59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팬들의 유입만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 역시 289%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단의 수익 구조 변화입니다.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사인 KYPA와 이례적인 중계권 계약을 맺는가 하면 홈 경기인 BMO 스타디움의 2만 2천석은 이제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가버 MLS 커미셔너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손흥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놀랍다. LAFC가 역대 최고액인 2,650만 달러를 지출했을 때 모두가 의심했지만 이제 그 용기는 최고의 결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라고 말이죠. 포브스가 그를 MLS의 미래라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은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입니다. 2023년 메시가 마이애미에 상륙했을 때 애플 TV 가입자가 폭증하고 SNS 팔로워가 1,300만 명을 돌파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메시가 MLS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면 손흥민은 그 위상을 지속 가능한 폭발로 이끌고 있습니다. 메시의 효과가 전설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형 열풍이었다면 손흥민의 효과는 선수들이 직접 함께 뛰고 싶어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치는 참여형 혁명입니다. 원정 경기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한국계 팬들의 푸른 물결과 2만 2천 명의 서포터즈 3,252가 뿜어내는 열기. 설문조사 결과 LAFC는 가장 이상적인 홈 분위기 부문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에게는 최악의 지옥이지만 같은 팀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을 주는 곳. 이것은 단순한 스타 한 명의 영입으로는 불가능한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실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스포츠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고 149년 미국 축구 역사에서 아시아인이 도달할 수 없었던 절대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동료들이 가장 존경하고 팬들이 가장 사랑하며 구단이 가장 신뢰하는 존재.
33세의 손흥민은 지금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 압도적인 힘, 우리는 그저 이 전설의 페이지가 어디까지 쓰여질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메시의 마이애미를 제치고 현역 선수들이 뽑은 가장 뛰고 싶은 팀 1위. 그리고 339억 회의 전율 돋는 조회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손흥민 선수의 이 미친 영향력은 미국 축구를 어디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캡틴의 위대한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댓글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데이터보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파리와 관중 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태도입니다. 현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몸을 풀고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을 붙잡고 직접 동선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리더 그 자체였습니다. 34살이 되기 전에 다 날린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스 산토스 감독과 LAFC 보드진은 손흥민의 이런 품격에 기대어 안일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소니가 있으니까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의 헌신은 팀을 구원할 수 있지만 시스템 없는 헌신은 영웅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6만 관중이 꽉 찬 LA의 홈구장에서 손흥민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LAFC 구단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영입한 선수는 단순한 윙어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증명해낸 역사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선수를 데려왔다면 적어도 그가 가진 능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의 의무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비판과 역풍은 팬들의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시즌 개막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영입이든 전술적 수정이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LA의 태양 아래서 고립되어 땀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늦은 밤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분노하고 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